도시정비 사업이라고 하는 재개발 재건축 이런 사업들이 지금 어떤 이제 추이냐 그러면 구역 지정이 된다든지 그러니까 아주 초기 단계에 상당히 많이 오르는 형태입니다. 모아타운 같은 경우도 모아타운으로 지정이 되면 많이 오릅니다. 예, 그래서 뭔가 투자 가치는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사업성하고 또 직결되는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추이 같은 것도 같이 보시면서 투자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주머니TV입니다. 오늘은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왔습니다.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논란도 탈도 아주 많았던 곳이죠. 현재 상황, 앞으로의 화곡동의 전망 어떨지 한번 알아보는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심영석 우대빵 부동산 연구소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우선 보니까 뭐 사방이 다 빌라인데요. 예. 이 화곡동이 왜 이 갭 투자 전세 사기에 그런 타깃이 됐을까요? 일단 서울 지역에서 이렇게 노후빌라촌이 많은 지역이 잘 찾아보기 힘듭니다. 예, 그런 점이 이제 가장 크다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20, 30대 분들이 매입 비중을 저희가 항상 조사를 하는데요. 강서구가 거의 뭐 5위 안에 항상 들어갈 정도로 젊은 분들의 비중이 좀 높고요. 그리고 일단 인구가 많죠. 그래서 송파구 다음으로 서울 자치구 중에서는 인구가 많은 지역이 강서구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저런 이유로 이제 많은데요. 왜냐하면 이게 연립이라든지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자금력이 좀 부족하신 거죠. 젊은 분들이 아파트 대안으로서 이제 취하는 주거 시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젊은 분들이 많고 인구가 많고 그리고 이제 노후 좀 빌라촌들이 많은 이런 지역 쪽으로 이제 많이 몰릴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렇군요. 전국에서 갭 투자가 가장 많았다는데 뭐 얼마나 많았습니까? 예, 2020년 1월부터 작년 8월까지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요. 전국 지자체 중에서는 이제 강서구가 1위였고요. 그리고 동별로 이렇게 따져보니까 또 화곡동이 1위였습니다. 우리가 건수로 보면 강서구가 5,910건이고요. 그 중에 화곡동이 이제 4,373건이니까요. 강서구에서도 한 74% 정도가 화곡동에 이제 집결돼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 화곡동 작년 지방선거 구청장 선거에서 등장했던 캐치프레이즈가 화곡이 마곡된다 였는데 그 말을 좀 뒤집어 생각하면 화곡이 좀 못 사는 동네, 좀 떨어지는 동네. 예, 예. 좀 그걸 뒤집으면 그런 의미인데 이 화곡동이 왜 그런 이미지가 됐나요? 이게 사실은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는데요. 그때 이제 서울시에서는 대규모로 우리가 뉴타운 사업을 추진한 걸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뭐 은평 뉴타운은 여러 뉴타운들이 이제 추진이 됐었는데요. 화곡도 마찬가지로 화곡 뉴타운이 추진이 됐죠. 근데 제대로 진행된 이제 뉴타운들도 있는 반면에 일단 가다가 이제 중간에 이제 멈춘 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곡 뉴타운이 대표적으로 이제 가다가 이제 중단된 지역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 이제 뉴타운 사업을 한다 그러면 대부분 이제 새로 빌라들이나 연립들이 들어서거든요. 왜냐하면 그 뉴타운에 이제 지분을 또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우후죽순격으로 사실은 이런 빌라들이 많이 들어선 이유가 있고요. 그리고 강서구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교통 여건이라든지 주변 인프라들은 상당히 좋아요. 김포공항이 있고요. 5호선하고 9호선 공항철도가 지나가죠. 거기다가 최근에 이제 대장 홍대선이라는 교통 호재 이슈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배후 주거지로서의 이렇게 자리를 잡는 의미가 있고요. 또 우리가 마곡지구가 최근에 이제 들어섰는데요. 여기가 일자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16만 5천 정도의 일자리 인구가 있는데요. 사실은 마곡 엠밸리라는 게 뭐 12,000세대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다른 이제 배후 주거지를 찾게 되거든요. 근데 마곡은 이제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뭐 이런 이제 빌라촌들이 형성될 수 있는 여지가 또 생기는 거죠. 예, 구독자 여러분, 저희가 자리를 옮겼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9월 4일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모아타운 후보지 현장 점검을 나왔던 곳입니다. 지금 이 일대에 지금 서울시에서 모아타운 사업을 추진한다고요? 예, 맞습니다. 모아타운이라는 것이 오세훈 시장께서 추진하시는 대표적인 이제 도시정비 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2구역하고 3구역, 화곡 1동 354 그리고 359 일대라고 이제 우리가 알려져 있습니다. 세대는 지금 한 2,541가구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로 이제 탈바꿈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세대가 4,209세대,
이로 이제 커집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서울시에서 주택을 공급해야 되는 상황이고 뭐 이거하고 맞물려 가지고 모아타운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그래서 계획상으로 보면 뭐 올해나 내년 초에 조합 설립까지 가겠다. 뭐 이렇게 이제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 모아타운, 뭐 모아서 집 짓자 뭐 그런 뜻입니까? 예, 이게 원래 모아주택이라는 게 있었었어요. 예, 그래서 모아주택으로 이루어진 타운,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제일 이제 간단할 것 같은데요. 기존에 이제 재개발 사업이라는 것은 노후도가 상당히 충족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개발 사업들을 보면 노후도가 충족이 안 되어서, 즉 이제 30년 이상 된 건물들 비중이 3분의 2가 돼야 되는데요. 이게 안 되는 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80, 90%가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뭐 10만 제곱미터라는 기준이 있긴 하지만 이거는 뭐 사실 큰 기준은 아니고요. 노후도 측면에서 이제 많이 완화시켜 준 거죠. 그래서 노후도를 20년 이상으로 이제 낮춰주고 3분의 2가 아니라 그거보다 한 10% 정도 낮게 노후도 충족 조건으로 만들어 준 거기 때문에 신통기획이라고 우리 알려져 있는 신속통합기획과 함께 모아타운이 대표적인 이제 정비 사업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심스럽지만 한번 이 모아타운 사업 추진 성공 여부를 한번 좀 따져보겠습니다. 사업성을 좀 어떻게 보세요? 정말 화곡이 마곡이 될 수 있나요? 일단 노후도를 그 기준을 확 낮췄기 때문에 사실은 노후도 기준에는 어느 정도 충족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년 이상 건물이 70%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뭐 노후도 측면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마곡이 되기 위해서는 마곡의 성공 요인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마곡은 아시다시피 LG를 포함한 기업이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16만 5천 개의 일자리가 지금 생성됐습니다. 화곡 쪽에도 사실은 뭐 그런 이제 기업 유치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냥 뭐 마곡의 배후 주거지 역할밖에는 사실은 못 하거든요. 이 배후 주거지라는 거는 직접적인 수혜보다는 간접적인 수혜, 또 뭔가 이제 상황이 변화에 따라서도 또 바뀔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어쨌든 뭐 단순히 이제 모아타운 같은 것들 추진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복합 개발 사업들을 저는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것이 같이 이제 겹쳐진다 그러면 저는 뭐 성공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이것도 좀 약간 민감한 질문이긴 하지만 좀 저희가 따지고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주위를 보면 지금 이사 들어오고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눈에 띄는데 법원 경매 사이트에 이쪽 화곡동 빌라 매물들이 상당히 많고 이 또 온라인 사이트 일부 좀 들어가 보니까 지금이 저가다 바닥이다 하면서 일부 경매를 통한 매수를 추천하는 그런 글들도 있어요. 예. 그런 걸 다 고려했을 때 투자를 목적으로 한다면 화곡동 뭐 지금은 좀 어떨까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예, 사실은 뭐 저는 평균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최근에 이제 도시정비사업이라고 하는 재개발, 재건축, 모아타운도 사실은 재개발 사업의 일종이라고 보시는 것이 맞는데요. 이런 사업들이 지금 어떤 이제 추이냐 그러면 구역 지정이 된다든지, 그러니까 아주 초기 단계에 이런 재개발 사업이나 재건축 사업이 구역 지정이나 계획이 통과되면 상당히 많이 오르는 형태입니다. 예, 그래서 모아타운 같은 경우도 모아타운으로 지정이 되면 많이 오릅니다. 예, 그래서 뭔가 투자 가치는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투자를 할 때 고민해야 될 사항은 투자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언제 회수를 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주 전문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모아타운에 이제 들어갔다가 이제 회수하실 수 있는 시점을 정확하게 판단하셔가지고 가능한데요. 초보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돈이 잠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뉴타운 사업부터 생각해 본다 그러면 거의 한 20년 동안 여기가 진전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고려하시고 모아타운이 뭐 될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뭐 자체적으로 판단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또 이제 회수할 시점 뭐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셔가지고 이렇게 추진하시는 게 저는 좀 좋다고 보고요. 강서는 고도 제한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부분이 이제 고도 제한에 걸려 있는데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마곡의 예를 들어 보면 16층 이상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김포공항 때문이죠?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 고도 제한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만 이게 풀어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항공협회라든지 이런 국제적인 문제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세훈 시장께서는 뭐 26년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28년 이후가 되어야지 이게 다 협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고도 제한이라는 것은 사업성하고 또 직결되는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추이 같은 것도 같이 보시면서 저는 좀 투자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지금까지 강서구 화곡동 일대 둘러봤습니다. 아직까지 전세 사기 여파가 완전히 가시지는 못한 모습인데요. 뭐 결국에는 화곡이 마곡이 되려면 오세훈 시장의 모아타운 등 이런 예정된 개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느냐, 거기에 향배가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금주머니 TV였습니다.